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서약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원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나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 전역의 불법 체류자 규모가 최대 2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공중전화 부스를 무료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기업 구글이 개인정보 서약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구글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하고 일부를 광고 판매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인권단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은 구글이 학교에서 구글 크롬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하고 광고 판매에 사용하는 등 학생 개인정보 보호 서약을 위반했다며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의 교육용 프로그램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일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킨더가튼과 초중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은 구글이 제작한 태블릿이나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롬북에서 자동 실행되는 동기화 기능으로 학생들의 웹 검색 기록과 비밀번호 등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웹 브라우저나 지도, 뉴스 검색과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고 때로는 이것을 광고 판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글은 일각에서 학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약속이 많은 연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경은 연말을 맞아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맨하탄과 퀸즈 플러싱의 한인 유흥업소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경찰도 31일 심야와 다음날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병력을 보강하고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도 이 기간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나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재외국민은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관련 규정도 개정됐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자격 단위인 개별 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급여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이나 거주 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나 처분 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만으로 노동 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내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은 수혜자가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만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15만 5,067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는 I-140 주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등 동반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허용안의 수혜자 17만 9천 명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추산치는 H-1B 등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보다는 I-140 승인 후 노동허가증을 받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만을 추산한 것이어서 실제 신청 자격을 갖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승인한 I-140 노동허가증 규칙 개정안은 I-140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 가운데 영주권 무효 우선일자로 인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허가증을 사전에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우선일자와 영주권 무효 우선일자의 시간 차이가 1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미 전국의 불법 체류 이민자를 약 1,1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체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확한 불체자 규모의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로 1,100만 명 정도라는 연방정부의 추산치가 공식 통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의 세라 셀다나 국장은 지난 2일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실제 불체자 인구 규모는 약 1,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간 연방정부가 내놓았던 공식 추산치보다 약 4만 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민정책 수립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시그널은 연방정부나 정책기관들조차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규모는 1,500만 명을 넘어 2천만 명에 달할 가능성조차 있다며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소위 오버스테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정확한 불체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자동차 앞에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뉴저지에서는 $100, 뉴욕은 $200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뉴저지에서는 올해만 8만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뉴저지에서는 자동차 앞 번호판 부착 위반으로 8만 5,867장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는 8만 7,195장의 티켓이 발부되면서 최근 5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이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 발부된 티켓 가운데 7만 2,188장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위반이 인정된 운전자에게는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번호판을 항상 선명한 상태로 유지하고 야간에도 50피트 이상 거리에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번호판의 숫자나 글자가 가려져 있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뒷 번호판도 딜러샵의 광고 문구 등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를 포함해 전국 31개 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자동차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0의 벌금과 함께 $93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에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공중전화 부스가 수천 대 남겨져 있는데요. 이 공중전화 부스를 무료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 인근에 첫 링크 NYC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뉴욕시 전역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링크 NYC의 개발 운영을 맡은 시티브릿지는 28일 맨하튼 유니온 스퀘어 인근에서 5개 보로에 설치될 10,000개의 키오스크 가운데 첫 키오스크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이곳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7월 중순까지는 500개 지역에서 추가 설치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거의 무용지 물격인 7,500여 대의 공중전화 부스를 첨단 인터넷 설비로 교체하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현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보다 100배 이상, 평균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20배 이상 빠른 광대역 고속 인터넷 접속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티브릿지에 따르면 키오스크 주변 최장 150피트 이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에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통해 미국 전역에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시정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광고 수입으로 링크 NYC 시설 투자와 운영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6년 연속으로 감소했던 미국 신생아 수가 7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 출산율이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숫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미 국립건강통계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총 398만 8,076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가운데 32.2%는 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했고 8%는 5파운드 미만의 미숙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생아 1,000명 가운데 33.9명은 쌍둥이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출산율은 신생아 1,000명당 24.2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9% 하락했고 지난 1991년과 비교하면 64%나 하락했습니다. 미혼녀 출산율도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5세부터 44세 산모의 출산율은 높아진 반면 10세에서 14세, 45세에서 49세 산모의 출산율은 하락했습니다. 50세 이상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LA시에서는 역사상 첫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면서 한인들의 위상도 덩달아 더 높아졌습니다. 올 한 해 한인사회 정치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한인 정치를 전망해봤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LA시 선거가 있던 지난 5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던 LA 4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데빌 류 후보가 11,200표를 얻으며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취임 이후 류 시의원의 행보는 그야말로 화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린 정치를 외치며 시의원 판공비 등 이미지원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 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본인들한테 이거 결정하는 걸 같이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보여주고 지금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베이식스를 끝난 다음에 두 가지 큰 거 일하고 싶은 거는 homeless issue, 그 다음에 jobs development. 한편 가주 29지구 상원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은 이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민주당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29지구는 오렌지 카운티 중에서도 다수의 한인 유권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내년 6월에 있을 예비선거에 한인들의 한 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전 시장은 당선 시 정부 고위 임명직에 한인을 적극 등용한다고 밝혀 한인 사회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상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거버너가 주지사가 임명을 했을 때 그 임명을 인준을 하는 역할을 주 상원에서 다 합니다. 상원 의원으로서 당선이 된다면은 그 점, 특히 우리 한인들 공직에 등용하는 일을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고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전 시장과 더불어 최석호 얼바인 시장은 가주 하원 68지구에 또 지난해 당선된 영킴 가주 65지구 하원의원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북가주에서는 제인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가주 11지구 상원의원 후보 출마를 선언해 내년도 역시 한인 정치력 신장에 커다란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올 한 해 유럽으로 몰려든 난민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향한 아프리카 난민 여성들 중 상당수는 범죄 조직의 덫에 걸려서 반강제적인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의 한 도로변. 몇 미터 간격으로
짧은 치마 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손짓을 하고 운전자와 얘기를 나눈 뒤 차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온 힘을 다해 뛰어가더니 숨을 곳을 찾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여성들이 있던 자리에는 의자와 신발만 덩그러니 남았고 가방 안에선 피임 기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망친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 차를 타고 가는 남성들을 불러낸 뒤 도로 옆 풀밭에 매트리스 한 장을 깔고 성매매를 해왔던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난민 여성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on vi è appunto una donna nigeriana che per quanto riguarda questa indagine che viene contattata in modo diciamo così estemporaneo qui quando giungono in Italia. 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유럽행을 택했다가 성노예로 전락했습니다. Any girls that you hear they say they want to take you to go do cleaning or anything, don't go. It's all traffic and you're going to suffer. 범죄 조직들은 난민 여성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유럽행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안긴 뒤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에 동원했습니다. Okay, there's no problem if I can pay this 50,000 euro and I can help my family. 범죄 조직들은 특히 아프리카 미신을 악용해 돈을 갚지 않고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몹쓸 병에 걸린다는 식으로 난민 여성들을 세뇌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 promise to pay, so I can't run away. I have to finish it. 이 같은 인신매매 조직이 번창하면서 지난 10년간 이탈리아로 온 나이지리아 난민 여성 가운데 무려 40%가 성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transnational networks of human trafficking that are exploiting such women. We know this is quite a chronic problem, very difficult to be tackled. 올 한 해 유럽행 난민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하지만 성매매에 덫에 걸린 난민 여성들에게 유럽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맨하탄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식에 1,123명의 신임 경관들이 배출된 가운데 한인 경관 10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김 신임 경관은 우수 경관으로 뽑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빌 브랜튼 뉴욕시경 국장으로부터 뉴욕시 경찰대단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경관은 퀸즈 베이사이드 111경찰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뉴욕시경 소속 한인 경관은 32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의 김봄신의 소장 직무대행이 소장으로 정식 임명돼 새해부터 뉴욕 가정상담소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윤정숙 전 소장의 뒤를 이은 김 소장은 기쁘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겨 새로운 소장으로 가정상담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홀푸드 마켓이 미리 포장된 식품의 가격을 과다 책정한 이유로 뉴욕시 정부에 $50만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홀푸드 마켓은 매년 분기별로 뉴욕시 10개 매장에서 50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감사받게 되고 매장 직원들에게도 올바르게 제품의 무게를 달아 라벨을 붙이는 법 등을 의무적으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줄리 맨인 DCA 국장은 뉴욕 시민들이 과도하게 책정된 가격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큐전철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9일 오전 브루클린 소재 그레이브샌드와 이스트 16가 소재 넥로드역 큐 트레인 플랫폼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아시안 남성이 28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뒤 열차에 승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